첫 코너는 MBC 프로그램의 장면들을 통해서 다양한 미디어 이슈를 다각적으로 들여다보는 씬과 함께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간 탐나는 TV 위원들이 주목한 장면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먼저 시사 부분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씬 전민기 위원이 준비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선택한 씬은 지난 2월 24일 방송된 시사 매거진 2580 특별판 편입니다. 박쥐는 죄가 없다, 탐욕이 부른 코로나 편들의 장면들 모아봤습니다. 코로나19의 유력한 발원지로 꼽히는 중국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 폐쇄되기 전 수산시장이라지만 이곳에선 야생의 들짐승과 날짐승 수백 종이 아무렇지 않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식용 야생동물 가게의 메뉴판. 흰코 사양고양이, 대나무쥐, 뱀, 여우, 코알라 등 100여 종에 달하는 야생동물의 가격이 나열돼 있습니다. 갓 잡아서 신선한 고기, 당신의 문 앞에 배달된다는 문구가 섬뜩합니다.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대량 사육하고 도살한 고기를 팔아오던 이 시장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다는 분석에는 중국 당국도 이견이 없습니다.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가장 유사하다는 코로나19. 그래서 학자들은 박쥐와 이곳 시장 야생동물들 사이의 관련성에 주목했습니다. 新冠病毒基因组系列的比对也显示出蝙蝠最有可能是新冠病毒的天然宿主。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화난 시장의 다른 야생동물을 중간 숙주로 삼은 뒤 사람에게 옮겨갔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코로나19는 인수공통 전염병, 즉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이기 때문입니다. It's the hunting, the capture, and killing them and cutting them up, and getting exposed to the blood and the feces and urine. That's where these viruses get across.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새로 발병한 전염병의 70% 이상이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2002년 중국 남부에서 시작돼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스 바이러스와 2015년 우리나라에서도 38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 바이러스가 대표적입니다. 코로나19 역시 사람도 걸리고 동물도 걸리는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신종 바이러스 질병이 인류 공동체를 위협할 때마다 야생동물과 인간의 무분별한 접촉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곤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서울 청계천 애완동물거리. 포유류부터 파충류, 조류 등 희귀 동물들이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남미의 산악지대가 서식지인 친칠라부터 얼마예요? 토끼 같은데.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사는 슈가글라이더. 그 밑에는 고슴도치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야생동물 카페. 입구에선 음료를 팔고 카페 한복판의 테이블 주변으로는 개들이 뛰어다닙니다. 비좁고 밀폐된 방에는 원숭이와 친칠라, 미국 너구리과인 킹카주까지 모여 있습니다. 사장님이 보는 친구예요. 이 스트레스 받은 수많은 야생동물들을 한 곳에 밀폐된 곳에 모아놓고 사람들이 만지는 거는 거의 생물들의 그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신을 위한 먹잇감으로 더 나아가 인간의 놀잇감으로 전락한 야생동물들. 기어이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의 탐욕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아닌지 되묻게 됩니다. 네, 이 씬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위기 국면에서 사실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내용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그 발원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중국 우한 화난 수산시장의 야생동물 판매 실태를 돌아보기도 했고요. 네. 최근 생겨나는 신종 바이러스 질병의 대부분이 사람과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접촉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또 지적하고 있죠. 인수 공통 전염병의 근원적인 문제를 좀 짚어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또 그렇고요. 더불어 국내 야생동물 거래 실태라든지 그리고 규제 없이 운영되는 야생동물 카페 문제점도 함께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게 이제 박쥐로부터 왔느냐 아니냐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새롭게 생겨난 바이러스의 한 70%가 바로 이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하니까 우리 사회 안에서 그렇다면 야생동물들을 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라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간의 이기심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이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보게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이 씬들 어떻게 보셨나요?
이 병에 대해서 사실 연구한 바가 신종이기 때문에 아직 의학계에서 확립된 정보로서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 것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 제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이 시사 매거진에서 보도한 내용은 그런 의학적인 정보의 정통성을 해치지 않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뭐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환경의 문제다, 뭐 모럴의 문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인류의 어떤 생존의 문제다라고 생각했을 때 더욱 피부에 와닿는 면이 있고 그 부분은 이제 그런 공존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발전된 보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제목부터 되게 선언적이잖아요. 박쥐는 어째서 인류의 적이 됐는가 이런 제목을 쏟아져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게 우한 주민들에 대한 또 혐오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런 혐오의 시각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그런 보도가 되기도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게 단순히 어떤 동물과 인간의 어떤 접촉이 위험하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인간이 이제 인간 중심에서 이들을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그 실태에 대해서 짚어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넓은 시각을 제시해준 그런 보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의 뭐 박쥐라든가 아니면 중국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혐오의 대상을 만드는 게 결국 우리가 문제의 원인 대신 범인을 찾는 굉장히 오래된 메커니즘이 발현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범인을 찾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서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나오면서 같이 얘기가 나오는 게 원헬스 개념이 저는 이게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인간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류의 건강만이 아니라 생태의 문제, 어떤 동물의 문제 이런 것들 다 같이 이제 엮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헬스 개념인데 그런 원헬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취지였지만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장식 축산이라든가 어떤 밀림이 사라지는 문제 그러면서 야생동물이 인간과 접촉하는 일이 되게 많아지는 것들 사실 굉장히 좀 거대한 문제들이 다 같이 있고 그것이 결국 인간의 이기심이란 말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더 넓게 같이 이야기해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신종 바이러스고 또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관련 보도와 방송들도 무수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인상 깊었던 방송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병이 유행병이 돌고 있을 때는 보도하는 입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데 확증된 정보를 보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대동소이하게 모든 방송들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는 방송이 의학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또한 2차적으로는 그 병과 관련된 뭐 정책이라든가 지금 현 상황이라든가 혹은 뭐 국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보여주는 방송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MBC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매일 아침에 시작할 때 코로나 이 관련 방송을 하고 지난 주말 동안 확진자가 폭증했습니다. 먼저 전국적인 상황부터 알려주시죠. 현재 확진자가 3,736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오늘 아침 시작합니다. 네,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3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2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오늘도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850...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실천하고 있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방송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실용적으로 소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최근에 제가 그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대구 MBC의 활약이에요. 대구가 거의 그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많은 확진자 수들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언론들이 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그런 분야들까지도 되게 충실하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대구에서는 첫 장애인 환자가 나왔습니다. 장애인들의 현 상황을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발달장애인 40대 A씨는 어젯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A씨가 입원할 병상이 없다면서 자가격리를 통보했습니다. 집에서도 혼자선 활동이 어려운 A씨를 돌보기 위해 오늘 새벽 방호복을 입은 활동 지원사가 긴급 투입됐습니다. 이런 중증장애인이 재난 당시 때 감염이 된다라면 국간의 일을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재난보도 준칙이 좀 놓치고 있는 그런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보도들을 보면 이게 진짜 좀 언론의 역할이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사태가 언제 정리가 될지 저희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고 이 병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도는 약간 미리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상 깊게 봤던 보도 중에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확진을 받고 격리되었다가 이제 치유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치유가 됐는가를 보도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병에 걸리더라도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다는 면에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 우리의 위생의식의 변화라든가 그것으로 인한 생활 방식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광범위하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는 조금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보다 현실에 와닿는 보도 그리고 보다 책임감 있는 방송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